괜찮게 좀 매칭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1대1로 네네네네. 좀 이렇게 친구같이 네,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네. 지금 그러면 공부하는 친구도 관계.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네.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는 뭐 다, 어, 여러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학교는 특별히 없네요. 그냥, 우리 팀 이름이 뭐였죠? 우리 팀 이름이. 저희요? 네. 뭐 GI 프랩인데 아, 그거는 제가 좀 정해서 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팀 이름 정해주시면 알려주시고요. 네. 네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겠습니다. 막 캐나다에 나중에 영상으로 볼 친구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Hey Ben. 아, 반갑습니다.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진현이. 네. 예, 예. 지금 사이판에서 있는 친구 조인했어요. 네, 사이판 친구군요. 사이판 네. 좋은 거 있으네. 홍콩에도 음. 있고. 음. 잠깐만요. Hey, hey Felix. You're on mute. Felix. hello. Hell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좋은 선생님과 또 좋은 친구들이 우리 소아암, 백열병 어린아이들, 의료 취약계층 아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관이고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캠프 데이비 코리아는 처음에 이제 틴 브릿지로 시작했어요. 틴 브릿지. 이제 청소년들이 서로서로 다리 역할을 해주자. 건강한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오프라인에서 봉사도 하고 이제 코로나 전도 그랬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또 만나기가 힘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봉사를 같이 하고 있고 온라인 봉사는 설명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 또 친구들이 만나는 오프라인에서 봉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청소년 사랑과 행복 나눔 봉사단이라고 자칭 이름을 지었는데 좀 역사가 변천돼서 지금은 캠프 데이빗 코리아로 우리 단체 이름이 됐습니다. 소아암 백혈병 어린아이들도 돕는 것도 중요한데 음,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서 살아나는 친구들도 돕고 또 그렇지 않는 친구들 보통 이제 10명이라면 7, 8명은 의료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치료 성적 때문에 살아나는데 두세 명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이제 재발되고 또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그 2, 30%에 있는 친구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거의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어린이 호스피스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자 뭐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캠프 데이빗 코리아라고 시작했습니다. 혹시 캠프 데이빗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캠프 데이빗 들어보신 분 있어요? 캠프 없을 데이빗. 거예요. 아마. 네네네. 캠프 데이빗 나중에 찾아보시면 캠프 데이빗이란 것은 미국 대통령 별장 이름이 캠프 데이빗이에요. 미국 음. 수도가 어디죠? 벤? 어쨌든. 미국 갔다 와봤어요? 네. 워싱턴인데 워싱턴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에 있는 메릴랜드주에 캠프 데이빗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통령 별장이고 대통령과 많은 수상들이 거기서 모여서 휴식도 취하고 협상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 하는 곳인데 선생님이 우연히 번역 봉사하는 친구들과 그런 캠프 대회 있는 걸 알고 야 한국에도 그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안전망과 좋은 대통령이 쉴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을 내서 이름을 좀 따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제이? 좀, 트럼프냐, 트럼프. 트럼프인가, 그죠? 그 트럼프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막 전쟁 일으키고 하도 고약스러워서.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붙였어요? 코리아를 붙였잖아요. 한국에 있는 캠프 데이빗이다. 그러니까 시비가 엇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 제이가 한번 물어보세요. 트럼프한테. 혹시 한국에서 트럼프 뭐 별장 이름을 쓰고 있는데 써도 괜찮아요? 한번 물어봐줘요. 그러면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캠프 데이빗 코리아를 이름을 지어서 한국에 줄여서는 캠데코라고도 표현도 하고 캠프 데이빗이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이제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지만은 이쪽에서는 치유, 이제 농장 뭐 자연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봉사자들이 같이 뛰어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 해서 이름을 지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팀 이름이 있을 거예요. 팀 이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뭐 팀 세종, 뭐 TCIS, 뭐 도단 파이프, 베일러 친구들 이렇게 각 팀별로 자기 이름들을 지은 거예요. 이름들. 대학교도 있고 뭐 고등학생도 있고 학교별로 예전에는 학교별로 캠페인 이렇게 다 있었어요. 학교별로 친구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다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죠. 벌써 한 30살 됐을 거예요. 선생님 10년 지났으니까 30살도 되고 대학교 졸업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언니 선배들이 또 외국 유학 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진짜로 실속 있는 정말 열심히 할 친구들과 우리 아까 제이가 총명한 눈키가 있듯이 열심히고 열정 있고 정말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도 선별을 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요.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의대 형들 선배들 또 방이고 또 국경 없는 번역의 팀은 국내 친구들인데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인생은 무한 도전팀. 여러분도 팀 이름을 주면 선생님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방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방에 가보면 그 방에 개별적으로 번역 봉사를 하는 거예요. 번역 봉사. 번역이라는 것은 어, 현재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곳에 이런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리서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갖고 왔는가 출처도 좀 적고 한글로 번역해서 글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원문 여기 있죠. 출처가 여기서 갖고 왔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레오로 이 많은 글들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인가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하버드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오레오, 오피니언, 리즌, example, opinion 해가지고 오레오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많은 글들을 줄이는 이런 훈련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글을 썼을 때 이 오레오만 보고도 내가 예전에 이런 걸 번역했었구나 이런 상식이 있었네. 여러분이 나중에 에세이나 나중에 면접이나 인터뷰 갈 때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대체 무엇을 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오레오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이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오레오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카페를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다 여기 다 공지사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 올려놨어요. 이 시간에는 다 이거 설명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지사항에 들어와서 한번 싹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쭉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역사를 오레오를 한번 설명하면 번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햄버거 먹어봤죠? 우리 홍콩 친구 어디 있어요? 홍콩 친구가 누구죠? 벤, 벤. 벤 햄버거 먹어봤어요? 네. 네, 햄버거 보면은 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빵이 우아래로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패티가 고기가 있고 그다음에 양념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견을 말할 때 처음과 끝이 같아요. 나는 오늘 봉사활동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왜냐하면 우리 좋은 지도하는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좋은 팀을 짜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봉사 OT를 들어보니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돕는 것이고 또 친구들 간의 협동심을 가지고 또 우리 미래의 지향적인 우리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는 봉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봉사활동 OT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래오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의사가 되고 뭐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된다면 아픈 아이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추가 의견도 넣는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 친구는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이구나, 선생님이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기업가가 될 사람이구나 파악도 되고 내 홍보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점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발표하게 되면 사람들이 명쾌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번역하게 되면 꼭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훈련을 가져서 과자 이름도 오레오예요. 혜태제과 과라진 뭐 선전하는 건 아닌데 과자 이름도 오레오고 이것도 앞에 자만 따면 오레오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된다면 번역에 이제 그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비전을 통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이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 꾸고 있나요? 앞으로 희망, 뭐 하고 싶은 일, 뭐 비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어, 꿈은 그냥 음, 잘 때 꾸는 꿈 아니면 잘 때 꿈 꾸는 거 말고 예, What do you want 미래에 How do you do?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직은 어리니까. 그 네, 누가 해볼까? 베니 해볼까? 베니 앞으로 희망사항이 뭐예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 펠렉스? 최? 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아, 싶습니다. 여행가. 와, 멋지다. 여행가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여행가 돼서 뭐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에 대한 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스크립트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인플루언서가 될 건데 만약에 전문 여행가가 돼서 너가 가고 싶은 나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요. 일본. 만약에 우리 최가 일본에 가서 여행가 역할을 하면서 이 소아암 백혈병 어린아이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다 있으니 그 나라에서는 여행가 입장에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애들 돕나, 어떻게 애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가, 또 소외되는 계층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봉사니까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네. 지금은 마음 공부하느라고 마음껏 못 돌아다니지만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 도와주듯이 봉사적으로는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일본 보내줄게요. 블랙, 네, 감사합니다. 일본 가고 싶지요? 일본 보내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역시. 어떤 친구는, 와, 어떻게 보내줘요? 막 따지는 친구가 있는데, 일본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뭐 비행기 타야 되지 비행기 타고 않을까요? 가잖아요. 비행기는 아빠한테 태워주라 하고, 선생님은, 일본에 보내주는데 뭘 태워 보내냐면, 구글을 태워 보내줘, 구글. 음, 구글 타봤죠? 일본에 대해 아니, 정보를 조사하려면 구글을 타고 들어가잖아. 네. 인터넷 타고. 오케이, 이제 이해갔죠? 선생님은 구글로 태워줘. 미국도 보내주고, 영국도 보내주고. 그쪽에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식보다는 외부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소식을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냥 주변에 뭐 무슨 일 있냐, 큰일 아니면 관심도 없는데, 외부인 사람들은 우리 주변을 리서치하고 검사한다면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시사적으로나 뉴스적으로도 우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번역 봉사를 할 건데 여러분의 꿈과 비전, 그다음에 아픈 아이들 위한 거,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그 공통점을 만들면 여러분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 부탁을 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번역 봉사를 해보려면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 일본이면 일본, 뭐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뭐 중국이면 중국 하고 싶은 나라를 구글 타고 들어가서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위한 여러분의 꿈, 뭐 여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뭐 춤을 추고 싶다. 아이들 돕고 싶다. 그럼 기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자연 속에서 애들이 캠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친구들과 캠프를 가는데 아픈 친구들 캠프를 어떻게 가나?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을 리서치해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기관의 활동들이 있고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또 기업가 또 선생님들 여러 분야의 많은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미리 여러분이 그런 어른이 돼보고 선생님이 돼보고 여러 활동가가 되면서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그런 정보를 번역해서 주게 되면 A4지 한 장, 한글로 A4지 한 장당 봉사 시간이 1시간 이렇게 나라에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반대급부로 드리고 여러분은 실력사가 좋고 여러분은 또 세계적으로 가고 싶은 미리 경험을 이제 외국 나가기 전에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 카페 방에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의 에세이를 쓰거나 어디 인터뷰하거나 또 친구들 토론할 때 많은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 분야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이 만날 수만 있으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고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끼리 또 줌이랑 선생님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번역한 것들을 발표 활동을 해보는 것이죠. 아까 오레오처럼 나는 어떤 걸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유익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일본을 안 갔지만은 우리 일본에 간 친구가 최가 일본에 갔다면 일본에 간 경험을 듣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팀으로 하라는 이유가 혼자 하게 되면 지치고 힘들지만은 팀을 했을 경우에 서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 같이 그런 일도 해보는 것이고 또 같이 토의도 해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또 선생님과 함께 또 토론을 해서 또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이 지금부터 되는 것이죠. 선생님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처럼 또 외국에 학교 갈 친구들, 가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활동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팀 회의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발표도 하고 또 카페에다 올리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토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물이 한국에 있는 아픈 아이를 돕는 자료가 되고 소스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걸 지켜보고 좋은 자료를 얻어서 아픈 아이를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이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을 얻는 것이죠. 선생님이 혼자 해도 되는데 혼자 해서는 세상이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도 공부가 되고 선생님도 좋은 정보를 얻고 혜택은 우리 아이들이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비빔밥처럼 버물려가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맛보면서 봉사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을까요? 카페에 대해서, 번역 봉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이해했어요? 오, 완벽해요? 감사해요. 자, 번역 봉사에 대해서는 이제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하고, 카페에 가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흉내를 내면 돼요. 모르겠으면 이제 친구들끼리 상의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일일이 만나서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돼요. 그다음에 도저히 모르겠으면 단톡방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어떤 링크를 열어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아암 결병 아이들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설명 한번 해줄게요. 할게요. 우리 PPT 보이시나요? 네. 아, PPT 보이시나요? 자, 네. 캠프 데이비 코리아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세종에 본부가 있고 이제 대전 사무소, 그다음에 옥천 힐링 센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세종에 살고 있고 선생님 같이 협력하시는 분이 상담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협력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 봉사 단체지만은 이제 사단법인을 하려고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공식화하는 것이죠. 공식화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서울에 있으면 서울 살 건데 선생님이 이제 대전은 세종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세종이 이제 행정도시고 해서 이쪽에서 본부를 세우려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 사무소에서는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는 뭐 인터넷상으로 하니까 뭐 선생님이 지금 세종에 있으면서도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 관리, 그다음에 여러 외국어 번역 봉사팀, 또 외국어 회화 튜터팀, 그다음에 교육봉사, 정서활동, 캠프활동, 그다음에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 집을 만들어주고 수리해주는 인테리어 팀들이 있고, 영적관리팀들은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패스터예요, 패스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도 필요하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옥천이라는 곳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옥천은 대전 밑에 이제 충북 옥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힐링 센터를 지금 현재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300평 이제 케어팜 이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생겨서 나무도 심어 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이들 쉼터 250평 부지에 간단하게 이제 지을 수 있는 이제 그걸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 중이에요. 땅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에 이제 장령산 휴양림이 있는데 이곳에서 뭐 1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휴양림 가서 잠도 잘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같이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휴양림 있는 곳은 이제 어, 축사가 없어요. 뭐 돼지, 소, 뭐 그런 냄새나는 기른 것이 없고 또 공장들이 없어요. 이 휴양림 부지는 그게 환경을 보존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도 와도 좋고 아이들도 와서 좋고 같이 봉사해서 좋고 그런 역할을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 코리아는 지난 10여 년간 소아암 하나와 형제 자매 가족을 위해서 정서 지원, 교육 지원, 힐링 캠프를 이용한 봉사 단체입니다. 또한 심리 상담과 가족 상담, 영어 교육, 힐링 캠프, 케어 팜 운영 등 아이들과 가족들의 회복을 돕는 비영리 단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 세종본부, 대전 사무실, 옥천 케어팜 힐링 센터 중심으로 더 넓은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소아암이라는 것은 만 19세 이하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여러분 형들, 뭐 동생들, 친구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암, 또 어른과는 틀리죠. 어른들 암은 생활 습관적인 암이 많죠. 폐암도 있고 뭐 유암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뭐 술, 담배를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러한 암보다는 백혈병, 혈액 있는 암, 그다음에 뇌종양, 림프종들이 많이 생기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하고 완치율, 건강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감기 왔다고 그냥 감기 그냥 간단히 약 먹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기가 아니고 감기가 알고 봤더니 암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게 암이 와도 잘 모르고 우리는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피 검사만 해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설마 우리가 암에 걸릴이라는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발견돼요, 아이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빨리 발견되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치료가 더 빨리 된다. 소아암의 종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백혈병들이 간이 흥한 많고 뇌종양, 림프종양, 신경모세포종, 신장종양 등 대표적인 이렇게 암의 질병들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른 같은 성인암 같은 유암과 폐암 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환자 수는 연간이 1200, 1500명이 연 단위로 발생하는데 국가암센터 등록 통계범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생존하는 환자들이 한 1만 명, 1만 5천 명이 계속 누적되고 있죠.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000, 15,000명. 그다음에 완치율은 80%, 아까 말했죠. 7, 80%는 살아나는데 20, 30%는 죽게 된다.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주장하고 있죠. 전국에 이제 소아암을 돌보는 병원이 큰 병원 많지만은 다 돌보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급, 그다음에 서울은 되게 많죠.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병원, 뭐 고려암, 고대 고려암 고려 고려대병원, 그다음에 뭐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여러 가지 큰 병원들 그런 곳에서 아이를 치료하고 지방은 이제 대학병원급, 뭐 충청도 같으면 충남대병원, 전라도는 뭐 광주에 있는 그 어디죠? 광주 뭐 전남대병원, 그다음에 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대병원, 뭐 양산병원 같은데, 그다음에 경북은 경북 칠곡대병원,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 이렇게 대학병원급이라는 것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교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병원급에서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지고 소아암을 치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들과 핵심적인 병원들 따져보면 약 20개, 넓게는 약 30개 정도 그런 병원에 한 달에 아이들이 5명 정도 신규 환자들이 입원을 해요. 평균적으로. 30개로 잡으면 한 달에 5명씩 입원하게 되면 150명이죠. 1년이면은 1,500명, 2,000명이 병원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형 상급 병원 중심으로 아이들을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 간의 수준이 거의 다 좋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환자 가족 수까지 따지면 아이들까지 포함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약 한 4만에서 5만 명 이상이 연관된 식구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뭐 꼭 소아암 백혈병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애인도 있고 또 뭐 희귀난치성 질환 아이들도 있고 따지면 엄청나게 아픈 고통 속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생님이 어제 OT를 못했던 이유도 선생님도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에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서버리니까 선생님도
고객길 밟았죠. 근데 큰 레미콘 트럭이 뒤에 따라오다가 미처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차를 받았어요. 선생님 또 앞차를 받고 가운데 낑겼죠. 선생님이 전기차라 만약에 불이 났더라면 선생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사는 인생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 착각을 하고 여러분 못 만나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이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그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더욱 조심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설령 우리가 건강하다고 우리는 전혀 의식을 않고 있지만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사고 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세상과 이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아요? 비행기 타다가 예전에도 그 비행기 공항에서 비행기가 폭발해가지고 다 죽었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보는 눈이 길러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말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봉사가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아이들이 치료받는 시간이 2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지켜봐요. 5년이 지나면 이상이 없으면 완치 판결을 하고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후유증도 생길 수도 있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성장 호르몬 우리 청소년기에 키가 커야 하는데 키가 멈춰버리고 심장, 신장 왜냐하면 항암 치료하다 보면 나쁜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주사를 맞다 보면 이런 모든 신경계들이 다치고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또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번역 봉사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인들과 달리 이제 아이들은 완치 가능성이 참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나라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또 여러분이 같은 친구들, 또래들, 동생들을 살린다 생각하고 이런 활동을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 선생님 될 수도 있고 또 의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또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돼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또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해 준 여러분들 이제 튜터 역할도 있는데 그런 튜터 역할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중에서 영어가 되는 친구들끼리 뭐 소그룹으로 만나서 뭐 일시적인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뭐가 배짱이 맞으면 서로 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같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현재 지금 미국 어디냐 버클리 대학에 있는 원어민들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있고 또 국내에 있는 또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또 6개월 코스로 또 아이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꿈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같이 아이들과 어울리시도록 또 그 기회를 다리 역할을 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습니까? 궁금하신 거. 자, 이해했어요? 우리 팩스라고 해야 돼? 뭐래? 펠스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필릭스라고 불러주시면 플렉스 어때? 들어보니까 뭐 느낀 점 뭐 여러 가지 말했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오레오로 한번 해볼래요? 어떤 점이 좋았어요? 기억나는 거? 그냥 생각을 좀 자유롭게 표현을 글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뭐 오리오가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과 거기에서 그렇지. 오케이. 뭐 이유 설명하고 예시를 대고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오레오를 설명을 들었는데 오레오 설명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레오는 뭐 오피니언, 리전, example, opinion으로 잘 정리돼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걸 설명해주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오레오를 잘 활용할 것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는 뭐 어떤 게 기억나요? 이거 빼고 오레오 빼고 다른 거 중에서? 저 그 애들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애들이 가엾지. 너도 감기 걸려봤지, 벤? 예. 감기 걸리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 한 일주일은 몸살하고 밥맛도 없고 막 힘드는데 암이 걸린 친구들은 일주일이 아니라 5년 동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벤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마음으로 표현한 것 같아. 오래오래 하게 되면 나는 아이들의 소아암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리즌. 왜? 어
제가 감기를 걸려봤는데 음. 이런 고통을 그렇지. 내가 감기를 걸려봤는데 공부하는 아파봤으니까 그런 마음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 들었을 때 열병도 나고, 그렇죠? 막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뭐 5년이라는 세월을 투병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소아암병에 걸린 아이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앞으로도 번역 봉사를 통해서 돕고 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참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을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짜장면 집에 짜장면만 있어요? 짬뽕도 있어요? 짜장면 집에 가면 둘 다 둘 다 있잖아, 그죠? 근데 짜장면이 맛있는 집이 있어. 그 주방장 셰프 선생님이 맛있는 짜장면을 빼. 그럼 그 사람이 짬뽕을 잘 만들까 못 만들까? 짜장면 잘 만들면 짬뽕도 잘 잘 만들죠. 만들잖아. 솜씨가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생님 만나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돕는 일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활동을 잘 해봐서 나중에 성장해서 1년 뒤, 2년 뒤 뭐 대학생 되고 어른 돼서도 이제 과거에 했던 그런 실력들이 있으니까 뭐 장애인을 돕든 뭐 미혼모를 돕든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든 이제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은 나중에 소아암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로 바뀌고 장애인으로 바뀌고 또 미혼모로 바뀌고 또 세계적인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환경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이 해봤기 때문에 짜장면을 잘 빼는 사람들은 짬뽕도 잘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열심히 선생님 우리 한우리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꿈꾸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 만나서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돕는 거지만은 뭐 계속 같이 해줘도 감사하고 나중에 다른 분야에 또 관심 있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들 있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OT가 끝나면 이제 단톡방에다가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나요, 선생님? 아, 아직은 카페 안 주소 제가 됐는데.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카페에 아, 이제 네. 여러분들 OT 끝났으니까 회원도 가입하고 또 음, 팀에다가 팀 이름을 선생님이랑 같이 지어주면 선생님이 카페 방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첫 번째 번역은 여러분이 관심사를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정해도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관심 있는 분야는 케어팜이에요, 케어팜. 케어팜이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농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그다음에 농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자연에 와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외국은 벌써 수십 년 앞서갔고 그런 농장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병원 가듯이 그 나라에서 병원에서 이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 농장들이 운영이 돼요. 음, 한국도 지금 막 열심히 그런 변화가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미리 외국 나가서 일본도 뭐 여러분 하고 싶으면 미국도 뭐 현재 살고 있는 홍콩에 누가 있죠? 벤? 홍콩에 누가 있다면 홍콩에 있는 벤은 되게, 홍콩에 음, 있는 그 나라를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사이판에 있는 친구는 사이판 조사해보고 캐나다에 있는 친구는 캐나다 조사를 해보고 그럼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조사해서 한국에다 토스를 우리 카페에 해주게 되면 선생님은 그걸 보고 야,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구나.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 발휘하고 공부해서 좋고, 선생님은 자료를 받아서 좋고, 또 여러분끼리 토의할 때는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표 잡고 같이 이제 다시 만나는 시간을 정할 거거든요. 그때는 좀 짧아야 30분, 20분에 간단히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잘 있는가 보고 그냥 끝내는 시간이거든요. 지금처럼 길진 않고.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또 아이들을 제공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또 만약 여러분 시험 때나 지금 선생님이 시험 기간이라던데 애들이 지금 바쁘다던데요? 외국 학생들이? 네. 예, 뭐 네네. 공부한다 지금 막 연기를 막 네. 하더라고요. 뭐 그럴 때는 좀 패스해도 돼요. 그럴 때는 좀 음, 지나서 바쁠 때는 시간 넘겨서 해도 되고 그건 뭐 강압적으로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음, 또 넋놓고 있고 그냥 안 해버리면 또 선생님 만나기 힘들어요. 1년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다시 속 차려가지고 1년 뒤에 왔어. 근데 1년 뒤에 와도 똑같아. OT를 다시 해주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때 해야지. 그쵸? 영어로 벤 뭐라 그래요? 이 쇠가 달궈졌을 때 두드리라 영어로 어떻게? 그 속담 있잖아. 뜨거운 쇠를 그때 두드려야 이것이 조정이 되지. 다 식어버리면 이게 힘들거든. 그래서 여러분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어요. 놓치지 말고. 그래서 카페에다가 선생님 정보를 주면 따라서 하시면 되고, 우리 또 한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또 케어 해주시니까 선생님이 또 좋은 길을 많이 인도해 주실 거고. 그렇게 같이 하면
되게 재밌고 여러분들이 잘 활성화되면 다른 친구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막 이 팀 들어오고 싶어서 막 할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들어와 이 팀들은. 여러분끼리만 같이 하면 돼요. 딴 사람 들어오면 막 이제 헷갈려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3명, 4명이죠, 총 선생님? 네. 캐나다까지. 그래서 우리 한 네. 선생님 위주로 해서 4명이 열심히 해서 같이 하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졸업하거나 뭐 사정이 있어서 빠지게 된다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 대신 충원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한번 봉사활동 하고 싶은 사람이 팀 리더가 돼서 이제 같이 뭐 봉사를 특별히 할 건 없고 그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는가 뭐 번역 봉사 했니 안 했니 그 정도 코멘트 좀 해주고 서로 발표할 때 좀 순서 정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 리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는 네.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뭐 3개월에 한 네.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 팀들이 막 1년, 2년씩 가거든요. 그래서 그 네. 학교 가서도 또 만나요. 이제 각자 대학교가 또 틀리게 가니까 또 그곳에 가서 또 친구들과 또 다문화 또 유학생들이 만나서 또 스님과 연락돼서 또 팀을 이뤄서 또 재밌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잘 활용해 주는 게 아이들 도와주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공부하면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국제적인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과 같이 또 앞길을 또 같이 꾸미고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정도면 되셨을까요? 일단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좀 바쁜 시기이긴 한데 네, 네, 이 네, 시기 좀 지나고 나면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좀 학생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단 그런 번역 주기 정도가 좀 있으실 것 네,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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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로 해야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는지. 네. 음. 그러니까 뭐 장수나 뭐 내용이나 그런 제한이 없어요. 이게 네. 중학생 어떤 친구는 이걸 빨리 캐치해가지고 정말 음. 열심히 재밌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 하루에도 음. 막 몇 개씩 올려요. 그러니까 아.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를 들어서 A4지 한 장이면 A4지 한 장이면 만약에 번역본을 A4지 한 장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밑에 글을 머리 글을 위에 글을 빼면 또 얼마 안 돼요. 이것을 네. 3등분을 잘라봐요. 3등분 잘리면 한 뭐 10줄? 면 아침 먹고 벤 뭐해? 아침 먹고 뭐해? 학교 가요. 5분 시간 있어 없어? 5분. 아침 먹고 5분 시간 없어? 스페어 타임 없어? 없어? 아침 먹고 뭐해? 저 바로 학교 가야 돼요. 바로 학교 가는 시간에 차 타고 가지. 네. 차 속에서 5분 시간 있어 없어? 어, 저 이것을 학교에 3등분 하면 이것을 10줄 읽을 수 있는 시간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야. 10줄. 학교에서 차 한 2분 걸렸네요. 2분? 이 영어 잘하는 영어니까 2분만 읽을 수 있잖아. 아이 참 잘못 골랐네. 제이 점심 먹고 뭐해? 예. 학교 가는데 읽을 시간 있어요. 그렇지. 응, 시간 있지. 5분 시간 있지. 자, 우리 응. 플렉스 저녁 시간에 네, 밥 먹고 5분 시간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잖아. 그러면 5분, 15분 만에 우리가 내 글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출력해서 읽어볼 수 있다 그 말이야.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메모해놓고. 이것이 이제 페이지가 10장 될 수도 있고 석 장 될 수도 있고 한 장 될 수 있는데 뭐 한 장 하고 싶으면 한 장 하고 10장 하고 싶으면 10장 하고 글 내용만 틀리겠지. 근데 10장을 막 다 할 필요는 없고 10장을 5장으로 압축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5시간 봉사 시간 가는 거야. 한 장을 오면 1시간 가는 거고 10시간 오면 10시간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했을 때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면서 막 번역을 하지 말고 아침 먹고 5분, 점심 먹고 5분, 저녁 먹고 5분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여기다 번역해보고 나중에 이제 주말에 쉴 때 타이핑하면 쳐가지고 글을 올리는 거야. 그게 봉사 시간이야, 우리는. 따로 봉사 시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하루에 한 장만 해도 일주일에 토요일에 일요일 빼면 몇 시간이야? 며칠이야? 플렉스? 음, 월, 화, 수, 목, 금. 몇 시간? 하루에 한 시간씩 한다면? 한 장 분량 한다면? 5시간 5시간. 봉사할 수 있잖아. 한 달이면 몇 주야? 제이? 예. 뭐, 포 6이잖아, 그지? 그러면 예. 5, 4 곱하기 5하고 4 곱하면 몇? 벤? 20, 20, 20, 20, 20. 그러면 한 달에 20시간이 봉사 시간이 들어가고 1년이면 12달.
240. 240시간. 야, 내가 봉사를 240시간을 할 수 있을까? 되잖아. 아침 먹고 5분, 점심 먹고 뭐 저녁 5분이면 스트레스 안 받고 시험을 보든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만 꾸준히 팀별로 한다면 240시간을 내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해서 이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뭐 2년, 3년간 만약에 240시간씩 또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생님하고 많이 회의하고 그런 것도 다 선생님이 다 봉사시간 줄 수 있어. 어쨌든 간에 약 한 뭐 500시간 넘게 뭐 1000시간을 봉사하고 여러분 에세이 썼다. 미국 교수님이 놀래겠어, 안 놀래겠어? 완전 서프라이즈지. 뭔 한국에서는 봉사 시간을 1000시간씩 하지? 얘는 공부도 않고 이렇게 했나?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 친구 궁금해, 안 궁금해, 벤? 궁금해. 그러면 대학교 인터뷰하는 선생님이 이 친구 불러봐. 이 친구 나 인터뷰 좀 하고 싶어. 1차 합격, 불합격? 할게요. 1차 합격이지. 2차를 면접인데 1차는 서류 검사해서 통과가 돼야 2차, 3차를 만날 거 아니야. 대체 이 친구가 누군가 교수님이 되게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소설을 쓰자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선생님이라면 진짜 그러겠어. 근데 만약에 진짜 불렀어. 벤을 불렀는데 물어보니까 글쎄요, 내가 봉사했을까요? 뭐 그렇게 해버리면 꽝이지. 근데 오래오래 연습도 잘하고 열심히 아이를 돕는 게 했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 다 있어, 그게. 선생님이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말하듯이 여러분 머릿속에는 봉사했던 내용들이 친구들과 회의했던 내용, 선생님과 상의했던 내용, 오프라인에서 축제 기간에 또 아이들 돕는 캠페인도 하고 여러분 글도 써보고 번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 또 튜터 역할을 해서 아이들 도왔던 경험들이 여러분의 다 몸에 다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책도 안 보고 여러분 상담도 해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수님들을 다 설득시킬 수가 있어. 어떤 걸로? 전문가의 용어로. 아까 누구야? 누구 여행가 누구였지 아까? 제이가 여행가에 누가 있나? 블랙스. 네가 여행가에서 세계 나라 여행을 다니면서 일단은 구글 타고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배워서 그 언어와 상식과 모든 것을 박식하게 들어있어서 교수님들과 대화를 한다면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관광학과나 뭐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 만났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했어? 이 친구 봐라. 네가 언제 이런 시간이 봉사도 하고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떻게 알지? 이런 친구를 우리 대학교를 합격시켜야지. 그래야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교수님은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렉스. 그러게, 안 그러네. 네가 그렇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렇지 않겠어? 한 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그럼요. 응, 네. 우리 선생님,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친구들을 뽑기를 원하고 대학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대학교 실컷 합격시켰는데 딴 데로 가버리면 대학교도 손해야. 그래서 인재를 고르기 위해서 서류 보고 인터뷰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제 통과를 해야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도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게 또 아픈 아이를 도와주는 거야. 서로 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인물이 되려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는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봉사예요. 됐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 날짜를 정해서 선생님과 같이 30분씩 발표도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번역한 내용을 선생님이 따로 용지를 보낼 건데 거기에 적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선생님이 여러분 아이디로 다 넣어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시간 들어가고 혹시라도 뭐 어디 원서를 써야 한다 급해 이거 빨리 점수를 넣어주세요 할 것 같으면 선생님한테 빨리 연락하면 빨리 넣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슨 말인가 약간 이해 가기도 하면서 안 가기도 하는데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이 자꾸 궁금해해야 여러분 것이 돼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해주는 것만 받고는 창의적이지 못해.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보시고 만들어가는 우리 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았습니다.